안녕하세요. 목동 C사이트 학원 원종훈입니다. 수능 이후 가천대 파이널반 실시간 줌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실시간 줌반 강의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반 강의 교재는 찐 가천대 논술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입문용, 자연용 각 1권이니 본인에게 맞는 교재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본 교재는 모의고사 10회분으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율 70% 이상입니다. 특히 EBS 교재 레벨 1, 레벨 2 수준으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를 변형하여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천대 파이널 합격 전략입니다. 첫째, 가천대 논술은 총 1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80분입니다. 한 문항당 시험시간이 평균 5분 20초입니다. 답안지 작성 시간을 빼면 실제 문제풀이 시간은 3분 전후입니다. 난이도 낮은 문항은 신속 간결하게 풀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고난이도 문항에 시간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출제자가 제시한 조건과 서술하기를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서술해야 하는 개념과 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지 여백에 상세하게 1차 풀이를 합니다. 1차 풀이 중 답안지에 서술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답안 작성을 합니다. 답안지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천대 논술 가이드 평가 기준에 충실한 답안 작성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즉,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하고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한 비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교재에 있는 모범 답안과 비교해보고 모범 답안처럼 다시 풀어보는 것입니다. 저희 교재 모범 답안은 일반적인 문제풀이가 아니라 가천대 논술 가이드에 가장 충실한 답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가천대 모의논술 문제 중에 두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함수 fx는 2의 x-1제곱 플러스 k다. 그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함수 gx의 그래프가 점 5,2를 지날 때 g35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x 그래프가 5,2를 지난다. g35를 구하라. 일단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g함수 그래프가 5,2를 지난다. 얘를 보시고 G5는 2라고 바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고 G5가 2면은 우리는 뭐에 의해서?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F2는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2는 5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F2는 5. 자, 대입하면은 F2는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친구가 5다. 자, 정리하면은 K는 이렇게 3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K는 3이 나와서 결국에는 fx가 완성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35를 구하여라. 자, 한편 G35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G35는 자, F함수가 완성이 된 상태니까 이렇게 G35는 K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역함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두고 FK는 잠시만요. 자, K가 문자가 겹치네요. T라고 하겠습니다. G35는 T. 자, 그러면 FT라고 적어야겠네요. 자, FT는 35.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G35를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을 잠시 동안 T라고 제가 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FT는 35라고 적었네요.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FT는 이제 뭐예요? 요 FT 적용해서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자, 2의 T-1제곱 플러스 K. K 방금 전에 구했죠?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자, 그 친구가 35가 되고 결국에는 2의 T-1제곱이 32가 되면서 2의 5제곱이 32죠. 따라서 T-1은 5가 되니까 T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G35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험이 이제 단순히 답만 빨리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서술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서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문제가 G35를 구하여라 이렇게 안 돼 있죠. G35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G35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서술하세요. 그래서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서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과정을 보시면은 제가 그 아래 과정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 내에 나와 있던 겁니다. 문제 내에 나와 있던 거.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고요. 문제 내에서. 그 다음에 g5가 2다. 따라서 k 값은 얼마다? 이렇게 또 네모가 쳐져 있고, 따라서 G35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겠다. 자,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서술하는 문제. 자, 그러면은 이제 아래 과정을 참고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참고하세요가 아니고, 문제 풀이 과정에 있어서 요 내용을, 요 과정을 적극적으로 답안지에 반영을 시키라는 얘기죠. 맞죠? 적극적으로 답안지에 반영을 시키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에서 풀이 방법을 뭐예요? 정해주는 거죠. 문제 내에서. 그럼 그 풀이 방법으로 당연히 풀으셔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답에는 맞을 수 있겠지만 부분 점수, 그러니까 이제 감점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죠. 딱 답만 맞는, 답에서만 접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고득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답안지가 돼버리겠죠.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래 과정을 참고하여 서술하세요. 그럼 뭐예요? 서술 답안지에 요 과정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과정대로. 맞죠? 요 과정대로. 자, 그러면 한번 답안 작성을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 시작. fx의 역함수 gx. 그러면 fx의 역함수 gx를 여기다가 뭐예요? 적어 주셔야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참고하는 건데, 자, 극단적으로 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얘를 그대로 적으면서 빵꾸만 채워서 답안을 작성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맞죠? 뭐요? 명확한 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한 수학적인 근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하겠네요. 함수 fx의 역함수 gx를 결국에는 구한다. 자, 일단 제가 1차적으로 1차 풀이한 결과를 보면은 제가 뭐예요?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지 실제 역함수 gx를 구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역함수 gx를 구해야겠네요. 역함수 gx를. 자, 그럼 역함수 gx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fx의 역함수 gx를 실제로 이제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는 자, 함수값 y라고 놓고 2에 x-1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두시고, 이 fx를 뭐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gx가 나오겠죠. 대칭 이동 시키면은 y 자리에 x 대신 대입하면 되고 x 대신에 y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f의 역함수 g가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g 함수를 이제 정리를 시키셔야겠죠. 정리시키면은, 자, 넘기고 계산은 이쪽에 적혔습니다. 따로 자잘한 계산까지는 답안지에 적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고 x-k, 그 다음에 2 넘겨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1까지 넘겨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 거 여기다 쓰십시다. y는 로그 2에
x-k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된다? 역함수 gx가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해주는 대로 지금 뭐예요? gx를 식으로 구하게 됐네요. 맞죠? 그래서 gx, 이 첫 줄을 만족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가 식으로 나왔으니까 go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go는 2이므로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x자리에 5를 넣고 함수값을 이제 2라고 적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계산하겠죠? 그 계산 과정은 실제로 이 문제의 주요 주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잖아요. 단순 계산. 그래서 단순 계산 할 필요 없이 아까 전에 구해놓은 거 있잖아요. 구해놓은 거 적으면 되겠죠. k는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두 줄도 이제 적용시켰고요. 자, 따라서 이제 k는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G35는 이제 K 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로그 2에 자 K 자리에 3을 넣어서 3 이렇게 적어주시고 X 자리는 뭐 35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계산 35, 3, 32, 2의 5제곱 5 플러스 1이니까 답은 이제 6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G35는 6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푼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두 가지 이상의 풀이가 나올 수 있다. 내가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계산이 적은 풀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제시된 풀이가 있다면 그 풀이를 따라 주셔야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된 과정 있잖아요. 걔를 그대로 받아서 적어라가 아니고 그 과정을 반영시키되 그 사이사이에 어떤 거? 수학적인 근거. 여기서 수학적인 근거는 뭐였어요? 방금 전에 f함수와 그 역함수 g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따라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을 해서 대칭이동하여 뭐를 구했다? g함수를 구했다. 이런 수학적 근거까지 제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타가 0부터 2파이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세타 값의 범위는 알파에서부터 세타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다.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는 세타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때 세타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데 그 알파에 대한 탄젠트 구하시고 베타에 대한 탄젠트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문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타 범위 구하는 거죠. 무슨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빨리 답을 좀 내야겠죠.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뭐예요?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 0 이상이다 푸십시다. 판별식 0 이상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자, 정리하기 전에 보이죠? 어차피 요거 사인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치겠네요.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고칠 거고요. 코사인 세타를 당연히 치환을 치겠죠? 자, 치환도 치고. 자, 그러면 t 적용해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자, 3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 코사인 제곱을 t로 고쳤고요. 마이너스 4에 t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되고요. 자, t에 관한 2차 부등식 정리하면은 3t 제곱 전개해서 전체 다 마이너스 1까지 곱한 겁니다. 그래서 3t 제곱 플러스 뭐 4t 마이너스 뭐 4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 1, 3, 그 다음에 2, 2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분의 2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3분의 2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치환된 거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으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3분의 2까지가 될 거고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차피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이 그냥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 이하다. 이것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족하는 세타 범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만족하는 세타 범위 삼각 부등식의 삼각 함수 그래프보다 뒤에 있죠. 그래프를 그려서 세타를 구해내셔야겠죠. 자, 어디서부터 세타가 어디서부터 0 이상 2파이. 자, 코사인 세타 그래프 그리겠습니다. y는 좀 아래로 다시 훗. 자, y는 코사인 세타 그래프 그렸고요. 자, 0 이상 그 다음에 2파이 미만. 자, 문제에서 뭐야? 3분의 2 이하.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 이하. 자, 코사인 세타의 요거 최대값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면은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슝 3분의 2. 그래서 y는 3분의 2.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 자, 3분의 2 이하로 나오는 거는 어떤 범위? 요 범위 되겠죠, 요 범위. 요 범위. 3분의 2 이하. 이렇게. 그래서 얘 이상, 얘 이하. 요게 바로 문제에서 제시된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알파, 베타 바로 그래프상에서 요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주요 좌표들 좀 찍어 놓겠습니다. 2파이 정가운데니까 파이, 그 다음 여기 2분의 파이, 이 친구 2분의 3파이.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거의 다 준비가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죠. 특수각 아니니까 뭐 어떻게 뭐 간단하게 구할 수는 없고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푸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탄젠트 알파부터 갑시다. 탄젠트 알파. 자,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뭐 하나요?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 즉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적으면은 코사인 알파가 지금 얼마? 3분의 2일 때 그때 뭐를 구하는 거예요? 탄젠트 알파를 구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럼 구합시다. 탄젠트랑 코사인. 방법 중에 제일 깔끔한 게, 서술 제일 깔끔한 게 뭐야? 관계식으로 푸는 거지? 그래서 관계식 구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코사인 제곱분의 1. 코사인 제곱분의 1. 이거 역수로 바꿔주면 4분의 9가 되겠죠? 넘어가면 4분의 5. 제곱 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어떤 것만 낼 거예요? 확인해야겠죠? 두 개 나오면은 보시면은 알파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네. 즉 동경이 1, 4분면에 있는 상황이죠. 동경이 1, 4분면에 있으니까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플러스. 그렇죠? 1, 4분면은 모든 삼각함수가 플러스죠. 플러스. 그래서 얘는 플러스만 되겠네. 마이너스는 없애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자, 베타도 빨리 구합시다. 자, 그래서 베타도 지금 똑같죠? 똑같지? 똑같은 계산 과정으로 들어가겠지? 알파 대신에 뭐야? 베타가 들어갈 거고. 그럼 바로 적읍시다. 탄젠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똑같이 나오겠네. 자, 부 한번 봅시다. 베타는 지금 어디? 2분의 3파이, 2파이 사이. 그러면 동경이 몇 사분면? 4사분면에 위치하는 거죠. 동경이 4사분면에 위치하니까 탄젠트는 얼사탄코. 탄젠트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그래서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일단 그래서 답은 나왔습니다. 탄젠트 알파 2분의 루트 5 빼기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그래서 계산해서
이제 답은 루트 5가 나온 상황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은 나왔고, 뭐 내용도 이제 마무리, 뭐 괜찮죠? 내용도 설명 다 하면서 했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또 답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해보면은 2차 방정식을 갖는다.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일단? 자, 판별식을 여기다 적읍시다. 근데 이제 판별식의 0 이상이므로 자, 판별식 계산할 거 없겠죠? 판별식 계산할 거? 판별식 계산할 거 없고 한번 대입을 해야 되겠네요. 3 1 마이너스 다시 자, 판별식의 0 이상이므로 판별식에서 쓰는 거 3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1은 0 이상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정을 다 뛰어넘어서 적으면 안 되고 중간 과정을 다 적어야겠죠? 사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고 를 이용하고 바로 또 코사인 세타를 t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를 t로 취한하면 그때 t에 관한 부등식 계산하는 과정은 당연히 때 넘을 거고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제가 채점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첨삭 채점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이런 실수 발생하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쓰고 말잖아요. 이 과정이 있지. 인수분해 된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 된 과정 요거 1t 플러스 2, 3t 마이너스 2. 그래서 t 플러스 2에 그다음에 3t 마이너스 2는 0 이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라리 얘를 적지 말고 얘를 적는 게 맞습니다. 얘를 적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 자, 아까 전에 중간에 제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했잖아요. 항상 치환할 때는 뭐예요? 그 치환된 문자 값의 범위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서술답이 쓸 때는 뭐니? 서술답이 쓸 때는 생각하지만 말고 그 생각한 내용을 답안지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코사인 세타니까 뭐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t라고 하면 t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2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 맞죠? 그래서 요 놈 적어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럼 요 놈을 적으면은 또 여기서 어떻게 돼요?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지. 뭐야?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고 게다가 t 플러스 2는 t가 요 범위면 무슨 수가 돼요? 100% 양수가 되죠? 따라서 3t-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t는 3분의 2 이하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요건 또 지우고 t는 3분의 2 이하다. 자잘한 계산들은 적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결국에는 3분의 2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지만 문제 풀면서 뭐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생각하면서 그래프가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답안에서도 당연히 뭐예요?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야겠죠. 그렇죠? 그래프 안 그리고 이따가 뭐에서 제곱에서 둘 중에 하나 부호 골라낼 때 그래프를 안 그려놓으면 뭐예요? 근거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여기다가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거 다시 적겠습니다. 코사인에서 탄젠트 구하는 거. 자,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에서, 자, 중간 계산 다 뛰어넘고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얼마다? 얼마요? 4분의 9죠? 4분의 9가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뭐만 됐어요? 지금 계산했을 때 플러스 2분의 루트 5만 됐죠? 다 적지 말고 플러스 2분의 루트 5만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스만 되는 이유를 여기다가 작성을 반드시 시키셔야겠죠. 자, 다시 뭐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전단원에서 값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랐다, 두 개 중에 하나만 골랐다, 그럼 뭐예요? 그 근거는 반드시 제시가 돼야 됩니다. 답지에서. 자, 탄젠트 값이 플러스 나온 이유 보시면 뭐예요? 알파, 그래프 다 그려놨죠? 답안지에다가 알파가 어디? 1사분면의 동경을 위치시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알파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2무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는 2분의 루트 5만 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가 3분의 2라는 거에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베타는 4분의 9가 되고, 여기 왜 나왔는지, 탄젠트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과정 적어 주셔야 되죠, 공식.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결국에는 얼마야? 3분의 2, 그래, 2분의 루트 5인데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자, 탄젠트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고, 그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를 반드시 요 사이에다가 또 적어주셔야 된다. 맞지? 자, 왜? 베타가 뭐 동경을 4사분면에 위치시키니까. 베타의 크기가 2분의 3파이서부터 2파이 사이니까 2분의 3파이서부터 2파이 사이이므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탄젠트 값은 플러스가 못 나오고 마이너스만 나온다. 얘기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하나 빠졌는데? 하나? 자, 답안 작성할 때 2차 방정식 판별식 D 당연히 쓸 거 아니에요? 판별식이라고 한글 쓰는 사람 거의 없고 판별식 D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겁니다. 얘도 또 전단원에 대한 얘기예요. 문제에서 지금 뭐예요? D라는 게 제시가 안 돼 있죠. 문제에서 제시된 게 D는 없잖아요. D는 내가 쓴 거잖아, 내가 쓴 거. 그럼 D에 대한 설명이 또 반드시 답안지에 들어가야 돼. 내가 D를 썼다면. 그래서 D를 썼다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이렇게. 그래서 D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얘기를 반드시 또 밝혀주셔야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빠르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답안 작성할 때, 자, 방금 전에 했던 D 얘기 뭐예요?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문자를 사용할 때는 그 문자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을 일일이 다 적을 필요 없다. 핵심적인 부분만 적으면 된다.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판별식 D면은 판별식이 대입되는 거 적으셔야겠죠. 맞죠? 그 다음에 자잘한 계산, 중간 계산 적을 필요 없죠? 괜히. 적을 필요 없고, 시간 아깝고 적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걸 이용했다 그럼 뭐예요? 그거 적어주시고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거 그거 적었고요. 그 다음에 치환되면은 치환된 거 적고요. 치환된 상태에서 자잘한 계산 당연히 또 다시 적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적습니다. 핵심적인 게 2차식이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 된 과정으로 바로 적었습니다. 인수분해 안 된 2차식도 뭐 필요 없잖아.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맞니? 자, 그리고 치환된 T, 치환하자마자 그 치환된 범위를 바로 적어 주셔야 된다.
t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맞죠? 이거는 뭐 단순 서술뿐만 아니라 문제 풀 때 머릿속에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하지 말고 표현을 하시라고. 자동적으로 치환하는 순간에 바로 이 얘기 나올 거잖아. 머릿속에서. 그거 써주시라고. 써주시라고. 습관적으로 써주시라고. 자, 그러면 이거 써주시면은 이 문제 입각해서 다시 보시면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뭐였다? 여기는 t 플러스 2가 양수이므로 양수 그냥 나눠지니까 3t-2가 0 이하이므로 따라서 t는 3분의 2 이하다. 맞죠? 자잘한 계산하지 않았고. 자, 그래서 t의 범위 나왔고 코사인 세타 범위 3분의 2 이하다. 자, 그러면 세타를 구하는데 뭐 삼각 부등식이야. 삼각 부등식 뭐야? 그래프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프 끌고 오시고 문제 풀 때는 대충 쭉쭉쭉 해서 이런 거 대충 쓰지도 않았겠지. 맞지? 근데 이제 답안을 끌고 올 때는 좀 정확하게 가로축 문자가 뭐고 세로축 문자가 뭐고 원점 찍어주시고, 맞지? 주요 좌표들도 좀 찍어주시고 명확하게 좀 그래프를 그려주신다. 1차 풀이할 때는 원래 대충 그리는데 제가 수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 풀이 때도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코사인 값 나왔는데 탄젠트 구할 때 뭘로? 관계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래서 관계식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값 제곱을 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두 가지 값인데 두 개 이상 뭐 두 가지 값, 세 가지 값 중에 뭐 하나만 고른다. 그런 상황일 때 걔를 왜 골랐는지, 나머지 건 왜 안 되는지를 반드시 적어줍니다. 이거는. 그렇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문제 풀이하는 입장이니까 1차 풀이 때 시간을 좀 많이 소비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 풀 때는 1차 풀이에서 빨리 풀겠죠. 당연히 저처럼 이제 말을 하고 풀진 않을 테니까 빨리 풀고 옮길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답안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우리 수능 이후에 자, 실제 수업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